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최욱 이광용입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조 7천억 원의 국책 사업을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킨다. 네. 저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네. 관련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지러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지금 너무 팔팔 끓고 있어서 바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끓어 넘치기 전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당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노선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오늘 이 뉴스 정말 뜨겁습니다. 팔팔 끓고 있는데요. 저 기자회견 봤거든요. 네. 한 2번 정도 돌려봤습니다. 네. 근데 기분 나빠서 백지화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당장 민주당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1조 7천억, 1조 8천억 원대나 되는 이 엄청난 국책 사업을 장관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돼버리면 이게 2008년부터 시작된 논의거든요. 지난 15년간 오로지 이 도로만 생각하고 이거 뚫리면 그때부터는 좀 숨통 좀 트이겠구나 네. 생각했던 우리 양평 군민들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심각하죠. 아니, 정치 인생 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방송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원희룡 장관님께서 조금 좀 너무 과한 좀 과했나요?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돼요. 김건희 여사를 악마 만들었으니까, 가짜 뉴스를 유포했으니까 우리 국책 사업 안 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네.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논란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안테나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정말 큰 결단이란 말이에요. 이거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있었을 것이냐. 이게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거 하지 마! 라고 설마 하셨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좀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당정회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의원들도 몰랐대요. 나오면서 갑자기 기자회견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당정회의 참여했던 의원들도 좀 놀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 맞아요. 예.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죠. 언제 결심하셨어요? 네. 언제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이 옆에 있다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땐 당정회의 때는 이런 논의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의혹을 계속 끌고 가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게 뭐 권력형 비리 아니면 친이적 비리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논의는 있지 않았을까 제가 네. 추측을 해봅니다. 뭐 가짜 뉴스 대응을 한다. 뭐 이런 뉴스까지는 봤는데 갑자기 백지화 뉴스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하기로는 개발구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이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겠냐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조금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상묘만 있으면 그럼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산도 있고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고 창고도 있습니다. 다종다기한 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장관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듣기에는 이거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실제로 KBS에서 얼마나 땅을 보유 중인지 오늘 9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양평군 강상면 땅인데요.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약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 언니, 남동생, 가족회사 등등이 29필지 이렇게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변경된 노선의 그렇습니다. 종점 인근. 그렇죠. 그 인근에 5km 반경 안에 재산 공개 때 알려진 것보다 무려 17개 필지가 더 많은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거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축구장 5개 크기라고 해요. 그냥 원희룡 장관의 주장을 그냥 듣기에는 조금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선산 듭니다. 얘기만 할 때는 아닌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야당이 의혹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네. 김정숙 여사의 땅에 저런 도로가 뚫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 의원들이 가짜 뉴스야. 왜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악마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는 네. 야당이 의혹 제기할 만한데 야당이 또 무책임하게 너무 의혹 제기만 하는 것.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때는 2021년 5월 11일입니다. 그때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 그리고 민주당 양평군수 정동균 당정 협의를 합니다. 무슨 당정 협의를 하냐? 저기 기존 노선화는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들목을 우리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당정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같은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정군수는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최 위원장은 당과 중앙정부 그리고 시도의원들과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자신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땅을 뭐 국민의힘에서 아니면은 국토부가 뭐 배려해 주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민주당도 이쪽으로 좀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분명히 2021년 5월 11일 날 네. 자신들도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민주당이 해명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 쪽에다가 막 네. 덮어씌우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뭐 백지화한다 이렇게 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기대했던 양평 맞아요, 민들 맞아요.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이 또 발생했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용은 예.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예. 양평 구민들의 저 실망감은 아마 내년에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프레임을 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악마시키고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우리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총선 때 민주당 후보자 심판합시다. 이런 식으로 양평 국민들에게 프레임을 짜서 먹힐까요? 잘 해봐야죠. 근데 잘하면 제가 먹힐 수 취재를 해봤더니 벌써 시작이 됐어요. 아, 그래요? 양서면에 벌써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좀 시켜줘라. 이거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강상면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계획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게 말이 되냐. 원래 원안대로 양서면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상면에서는 민주당 때문에 도로 없어지게 생겼다. 양평에서 민주당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벼룩 잡다, 초가 삼간 다 태웠다. 이러면서 비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양평의 군민들이 이 고속도로를 기대하고 있다가 이게 무의로 돌아가게 되니까 네. 양쪽으로 나눠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그 원희룡 장관의 결단으로 동네 사람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 매우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양상으로 예, 흘러가는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가장 안 좋은 양상. 근데 제가 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교체될 수가 있고 군수 바뀔 수 있고요. 그쪽 지역 현장 다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가 시스템은 영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많은 주민들이 원했고 건의를 했었고 논의를 했었고 예탁까지 하고 네. 다 공청회 다 거친 결정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장관의 결심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다? 네.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5년 동안 추진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네. 장관 한마디로 무의로 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곰탕도 예. 바로 또 끓여봐야 돼서요. 이번에는 장성철 장애
장인이 준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명박 정권 시대 사람들이 계속 지금 귀환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첫 번째로는요. 네. 우리 더 라이브의 네. 큰 형님이셨죠. 누구죠? 친이계 자장인 네. 짜잔. 누구야? 한동안 안 나오셨죠. 네. 요 몇 주. 모르겠습니다. 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8대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더 라이브가 배출하신 아, 뭘 이사장. 우리가 힘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또 나오시겠죠. 네,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관 차관급 인선을 추가로 하셨는데 그중에 단연 화제가 된 인물이 바로 짜잔 이분 맞죠? 예. 아니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맞아요. 아니, 머리가 휘어가지고 제가 유인촌 문화특별보좌관입니다. 엄청 유명한 분이죠. 네, MB 때 문화체육부 장관 하셔가지고 예. 전원일기도 출연하셔서 예.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분인데 새로운 정권에서 특보를 맡으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원일기 그 둘째 아들 네. 그 이미지가 워낙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아, 뭐가 또 있나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예. 보시죠. 무슨 신상말이? 신상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지. 신상말 아닙니까? 아, 저 드라마 세트장이 아니라 국회죠? 네. 네, 상임위원장입니다. 아, 신재민 차관도 오랜만에 네, 보네요. 네, 등장을 예. 젊으셨네요. 네. 어떻게 골라도 또 저런 걸 골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기억나는 장면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향해서 찍지 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육두문자까지 섞어서. 근데 사실 이 욕설 논란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뇌리에 박혀 있는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건이죠. 그래요. 김재동, 문성근, 김미화, 그 유명한 봉준호, 봉준호. 박찬욱 이런 그 세계적인 스타들 영화 감독들까지도 블랙리스트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생기는데 이번에 임명하면서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K컬처를 더 알리겠다. K컬처의 전도사가 될 거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앞과 뒤가 잘 안 맞잖아요. 블랙리스트로 연예인들 뭐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다시 재현될 리는 없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안 하겠죠. 문체부 장관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15년 전에 문체부 장관을 하셨고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권 안에서는 뭐 여의도 정보시장에 날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었으니 박보균 장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 제가 현직 문체부 장관.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얘기인데요. 이분이 조금 그 말씀이 긴가 봐요. 아, 예. 박보균 장관이요. 박보균 장관이. 예. 근데 필 받으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아, 말이 예, 길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뭐예요? 어떤 행사에서 예. 대통령보다 말씀을 좀 길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됐었다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돌고 에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있다라는 얘기. 풍문. 아니 이게 대통령실 기자들 얘기예요. 장 기자님 너무 좀 과한 비판이 요거 과했어. 아니에요. 요거 좀 과했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요거 과했습니다. 결국에는 저 김대기 비서실장이 챙겨준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김대기 비서실장과 실장에. 유인촌 특보가 무슨 관계예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할 때 예.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2차관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보훈 인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께 저희 유인촌 오. 전 장관 우리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 그분 뭐 하셨지? 예, 문체부 장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문화특별보좌관 시키자. 뭐 오. 이렇게 좀 가볍게 명함용으로 해주시는 게 이거 아닌가. 풍문 아닙니까? 아니, 저희 뇌피셜인데. 이게 뇌피셜. 이제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 건 아니고. 뭐 그런 설도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한 갈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의 분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교육부 총리도 마찬가지. 이주 네. MB맨들이 계속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상 MB 정부 시즌 2 아니냐라는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한 분 남아있어요. 네, 히든카드인가요? 네, 누구일까요? 짜잔.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입니다. 내정자 아니잖아요. 내정설 아니에요? 내정설? 내정설자입니다. 사실상 내정자. 사실상 내정자. 예. 이분이 이제
차기 방통위원장이 되면 네. 우리 최욱 씨도 네. 조금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무슨 말?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왜 저한테 아니, 더 그래요? 열심히 이제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내정과 지명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은폐 의혹이 있었는데 그 밖에 다른 의혹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 장악과 관련된 문건들이 국정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수사 기록 등을 통해서 검찰 수사 기록.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얼마 전에는 경향신문 광고를 캐와라. 라고 국정원 직원한테 시켰는데 국정원 직원이 홍보수석실에서? 예 그때 당시에 이동관 홍보수석실에서 실에서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원에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국정원의 직원이 이거 나중에 발각되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 이런 게 국정원의 일입니까?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네.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와. 경향신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MBC 장악, 그 다음에 이제 뭐 KBS 문제, 그리고 심지어 진보 언론들 광고 문제까지 이렇게 네. 개입을 했었다는 내용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났고 네. 당시에 이 수사하셨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 이거 아이러니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 문제를 수사를 세게 하시면서 잡아 두려고 했던 분이 이번엔 또 이제 그 발탁해서 방통위원장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듣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이제 대통령실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네. 제대로 검증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경향신문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죠? 아니, 그런 보도 나오면은요. 그래? 방송 정상화 시키는데 노하우가 있구만. 와, 제대로 옛날에 일을 해본 경험이 있구만. 야, 적임자네. 라고 그러한 판단을 더 굳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니, 언론사 광고 누가 주는지 국정원에 시킨 게 그게 정상화입니까? 아니, 정상화는 아닌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방송을 정상화시켜서 내년 총선에 불리하지 않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아이고.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방송을 정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공영방. 일부에서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예. 것이 아니냐. 네, 추측입니다. 정말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런데 MB맨들이 지금 근데 사실 이 세 분 제일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귀환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 보수파 쪽의 인재들은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들,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인데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은 대부분 막 감옥 갔다 오거나 감옥에 있거나 아직도 사면 복권이 안 됐거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인재풀을 MB 정권 때 찾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하기 전에 캠프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장악했던 그룹이 다 MB 때 활동했던 의원 아니면 실무자들 네. 아니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그 캠프에 다 주도 세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귀환하는 거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혹시 그 도지사입니다. 김문수인데요. 이분은 저 MB계입니까? 아니면 친박계입니까? 저분은 MB계였다가 친박계로 이제 변신을 하셨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네네. 자, 제가 낚였네요. 뿌리검통으로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도지사 당선자 예, 소방서입니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관동형님 좀 이야기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심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입니다. 예, 대화가 필요해. 예. 요즘 그 누구보다 대화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노동계와 정부인데요. 아, 네. 양측 갈등이 진짜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입니다. 와, 더레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등판이시죠, 첫 등판. 아니, 박수까지 막 쳐주시네요. 아니, 그 저는 실물을 이렇게 처음 뵈가지고 아우 너무 신기합니다. 아, 저는 방송에서 계속 뵙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관등 성명부터 저희 관등 성명 대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비역 병장 최욱입니다. 예. 네. 저는 예비역 병장 이광용. 예,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아, 우리 저 위원장님은 네. 앞에 잠깐 저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네. 대단한 화제 어록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아, 많은데 저 네. 아까 보니까 관등성명 이야기 하는데 네. 원래는 제가 맞는 거거든요. 원래 규정대로 하면 제가 맞는데 아, 맞아. 그 119 가면 써붙여놨어요. 아유, 억울하셨어요. 전화를 받으면은 예. 그 관등성명부터 반드시 복창해라 이렇게 억울하셨어. 되는데 네. 제가 이 고지식 해가지고 네, 네. 저런 에러를 벌이니까 그때 아. 빠지지 못하고 그냥 직진으로 가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 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네. 이제 재미있는 밈으로 활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예. 예. 그리고 아까 또 국회에서도 저 아주 그냥 시험 발언이 나왔잖아요. 신용복 선생. 아직도 관련한. 신용복 선생을 아, 김일성 주의자. 가장 네.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김일성 주의자. 아유, 이거는 과하셨어요. 아 근데 이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꾸 물으니까 아. 물으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신용복 선생은 저 대학교 바로 선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 알지 그 집안이나 모든 게 내가 들어갔을 때 다 잡혀가서 네. 그러고 그 20년 이상을 징역 살았으니까 맞아요. 저런 이야기를 거기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하루 하도 종일 모르니까. 묻는데 저는 또 이게 돌려가지를 못해요. 그죠? 아. 저는 직선이에요. 아, 직선이죠. 저 생긴 것도 직선이지만 말도 직선이에요. 네, 네. 그래서 또 제가 상당히 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사회적 대타협, 뭔가 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이게 직선이면 안 되고 약간 좀 곡선. 중재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재가 하셔야 되거든요. 되는데. 네. 요즘에는 완전히 둘이 뭉술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야,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가 네, 한번 네.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사노위 위원장. 네. 지금 한 9개월 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취임할 때는 정말 창대했어요. 근데 9개월 동안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이 위원장직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뭐 있습니까? 점수는 뭐 100점 만점에 상당히 수준 이상으로 한다고 보는데 에이, 그러지 이게 마요. 문제가 뭐냐?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그냥 방석만 깔아놓고 네. 손님은 따로 모시는 겁니다. 그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방석은 멋있는 거 아니, 그럼 사장이 잘못한 거죠. 손님이 안 오면요. 가게 사장님이 손님 오실 수 있게 좀 마케팅도 하시고 영업도 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불경기에는 손님이 안 오세요. 지금 이거 완전히 경기가 영 안 좋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안 오는 이유. 예. 사장님 입장에서. 손님이 안 오는 이유는 지금 이번에도 경찰 다 오기로 돼 있는데 네. 경찰관 포스코 그 우리 광양 제철소 앞에서 네. 바로 사고가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찰관하고 충돌이 일어난 건데 네.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덮어쓴 거죠. 근데 그 건으로 아무튼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위원회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빠지는 건 아니고 이제 당분간 대화 안 나타나는 예. 거죠. 이거 중재하라고 우리 위원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막 노총에서 가서도 김동명 위원장도 만나고 네. 또 산별 위원장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또 전남노총 우리 의장님 이신원 의장님하고 통화도 한참 하고 요즘 바쁩니다. 그거 저희가 이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사실 경사노위 위원장이 할 일이 참 많고요. 많아요. 중요한 역할인데 예. 교착 상태입니다. 노동계 현장에서 많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영상을 보고 와서 위원장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 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은 다 알고 있죠. 노동운동가 출신. 네, 그렇습니다. 전설적인. 네, 전설 아닙니까? 네. 예. 중재 잘할 줄 알았어요. 네. 응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근데 있죠. 뭐 잘합니까? 지금 대화 다 발전됐는데. 그럼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대화라는 것이 네. 혼자서 되는 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 대화잖아요. 중재하셔야죠. 중재도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지금 현재 법치주의 노동개혁이라 그러죠. 네.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신 그리고 550 이때는 사실 노동운동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87년에 아주 대투쟁 대폭발이 되면서 네. 노조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퍼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노동자는 약자니까 공권력이 손못대. 두 번째는 노동자는 300만 표, 지금 조합원이 300만입니다. 아. 300만 표나 되는 거대한 몰표니까 네. 또 손못대. 한노총, 민노총 합쳐서. 합쳤어요. 예. 또 다른 것도 조그만한 거 있는데 합치면 예. 300만인데 네. 이렇게 약하니까 손 안 대고 또 너무 몰표니까 손 안 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노동조합 안에서 치해복권적인 그 무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노동조합법도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노동조합도 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법치주의 개혁. 아니 근데 위원장님 예. 보세요. 노조의 무법, 네. 불법 네. 이런 문제는 경찰, 검찰에서 하면 돼요.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은 네. 그 이런 거 갈등이 있기 전에 중재하라고 그 중책을 맡긴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이번에도 저기도 한국노총 포스코 광양제철에서도 경찰은 3명이 맞아가지고 다치고 이 한국노총은 1명이 다쳤어요. 네. 찢어지기도 경찰이 더 많이 찢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 경찰과 노동조합이 힘이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경찰관들도 손을 못 대요. 네. 그리고 아니. 화물연대 파업할 때도 경찰관이 그냥 보고만 했어요. 예. 대통령이 이거 뭐냐? 불법을 방치하면 그게 뭐 공권력이냐? 네.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경찰관이 그때부터 화물연대 차가 네. 이제 운행을 하려고 하면 옆에 동승하고 그다음 앞에는 백차가 에스코트해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이러니까 화물연대 물류가 뚫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당 부처가 하면 되고 예. 위원장님은 갈등 전에 중재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갈등 전에도 하고 우리는 계속 중재를 하는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아주 미약한 거고요. 예. 조그마한 사무실에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네. 아, 뭐 아주 열심히 좀 하고 계신다 이거죠. 예. 자꾸만 이제 그 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노력을 또 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국노총하고 대화가 완전 단절 상태였는데 한국노총 위원장을 갑자기 또 이렇게 만나셨더라고요. 여의도 깜짝 방문. 네. 그래서 제가 네. 노총위원장실에 갔죠. 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위원장과 그래서 함께. 위원장하고는 네. 뭐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에 참석하는 거는 전쟁 때도 대화를 하는데 네. 그렇죠. 적군끼리 대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대화 못할 게 뭐 있냐? 네네. 왜 안 오느냐?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맞다. 그러면 자기들을 한국노총을 존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뭘 존중 안 하느냐? 계속 윤석열 정권이 탄압이다 뭐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대화를 하면서 탄압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탄압이다 이렇게 해봐야 네. 그 대화는 안 되잖아요. 아, 위원장님 지금도 봐봐. 또 계속 정문만 드시니까. 아, 이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랑 그런 네. 대화가 좀 잘 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아, 물론요. 김동명 위원장도 사람이 뭐 다 그래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뭐 저가 어디 딱딱한 분이지. 아주 강해 보이시는데 기자회견할 때는. 아, 그분은 이제 이 경기도 안성에 일동제약이라고 그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또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도지사입니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기본 그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 또 이제 물 밑에서는 네. 계속 오리가 밑에서 발을 젓는다고 안 보이지만 네.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차츰차츰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국노총과는 계속해서 뭔가 접점이 있어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노총과는 그런 어떤 물밑에 오늘 민주노총이 연결? 파업을 원래 예. 이번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매일 그 바로 광화문에 와서 계속 시위를 해요. 네. 오늘도 거기 와가지고 마트 노조도 하고 뭐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 출근길이 그쪽이고 네. 낮에도 밥 먹으러 가면 그리 다 다니고 예. 아, 대화 시도 차원에서 가시는 거예요? 대화보다도 막 같이 가면 이제 어떤 분은 이야기 아는 분들은 대화하면 또 대화하고 네, 네. 그래 하고 또 그 외에도 또
단위 노조 중에서도 네. 아는데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야기도 하고 네. 또 대우조선 이런 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군요. 공식적인 민주노총 총본부 그 양경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저하고 대화가 지금 공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뭐 전혀 꽉 막힌 거죠. 좀 전향적으로 뭐 대화를 시도하거나 테이블에 끌고 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보관은 갖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한국노총하고 우선에 좀 되면서 네. 민주노총도 그다음에 민주노총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한국노총부터 먼저 좀 네. 하면서 민주노총도 같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사실 센 걸로 따지면 옛날에 제가 제일 셌죠. 그러니까 후배들이잖아요. 아 근데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이죠. 아, 대화도 잘 되고 네. 아, 상당히 그 친노동적 예.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또 뭐 파업에는 그 손배가 특효약이다 이런 발언 하셔가지고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손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많은데. 복잡하지만 사과 한번 하시죠. 예. 아니 사과할 문제는 사과 아니고.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말은 네. 일본의 노동계에서 그 기업 쪽에서 경영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왜 전달하십니까? 이제 그 말이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면 그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아, 끝으로 노동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동개혁은 그것은 어떤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네. 노동자라는 것이 지금 14%밖에 안 되거든. 노동조합이요. 아 노조 조합은- 결성률, 조직률. 아, 조직률. 조합률은 14%고 노조가 없는 사람 86%. 식당에 있다든지 네.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근무하는 네. 미용실 근무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사각지대예요. 이런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야지. 네. 좀 자제를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만남 네.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 네. 그럼 더라이브에 또 종종 들러주시겠습니까? 예, 불러만 주시면.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문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적 60분의 추적 60분이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1983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이 돌아옵니다. 논란의 후쿠시마 현지를 첫 방송에서 다룬다고 하는데요. 추적 60분 진행을 하는 유종훈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KBS의 간판 프로그램 추적 60분이 예.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돌아오는데 예.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추적 60분이 40년이 되는 해인데요. 예, 처음 시작할 때랑은 좀 많은 게 달라졌죠. 일단 매체 환경이 많이 변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참과 거짓의 경계가 좀 흐릿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 네. 오히려 현장을 찾아서 팩트를 확인하는 기성 언론이 좀 분발해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많은 아, 관심과 지금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4년 가까이 추적 60분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안 했는데도 네. 댓글창에 저 추적 60분 알아요. 아, 이게 힘이에요. 아. 이게 힘이라고. 이거는 공영방송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첫 아이템으로 후쿠시마를 선택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로 근 한 달이 넘게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 현장에 가서 따박따박 확인하는 언론을 본 기억이 없어요. 아, 제가. 그래요? 그래서 현지를 직접 찾아가서 임박한 오염수 방류 현장도 좀 살펴보고 도쿄전력이라는 회사가 오염수 정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취재해봤습니다. 예, 후쿠시마 앞바다인데요. 원전 바로 앞입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해저터널 공사 현장이기도 하고요. 저희 제작진이 2주 동안 300km가 넘는 지역을 발로 뛰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귀한 해제구역과 귀한 곤란구역 모두를 취재했는데요.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운 귀한 곤란구역은 현지 주민의 동행과 허가증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두 구역 모두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라서 저희 취재진이 체류 시간을 면밀하게 계산하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물론 귀국 후에는 병원을 바로 예약을 했고요. 네. 예.
2011년 3월 이후에 시간이 멈춘 곳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현지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후배 PD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네요. 갔다 온 PD들이 예. 후쿠시마 그 주민분들 예. 여론이라든지 민심 이런 걸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지 어민들의 방류 반대는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 특히 그래요? 이제 2015년에 일본 정부가 협의 없이 방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 특히 이제 도쿄전력이 이번에 오염수 방류를 두고 결정을 해놓고 본인들에겐 통보를 했다라고 이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은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후쿠시마 주민들을 포함해서 일본 국민들 중에 뭐꽤 많은 인원이 예. 도쿄전력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들,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뭐 일본 내 언론 보도만 봐도 도쿄전력에 대한 비판 보도는 뭐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에 도쿄전력의 위기 대처 능력은 뭐 많은 일본 시민들을 절망에 빠뜨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후쿠시마 주민부터 전직 고위 관료까지 도쿄전력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후쿠시마 원전에서 14km 떨어진 목장입니다. 목장 주민인 요시자와 씨는 12년째 이곳에 남아서 원전 사고의 실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東京電力というのは電力資本だからやっぱり大企業でありその資本というのはさ利益を追求する場所だから企業利益追求のためにその安全対策をしっかりしてこなかった結果福島の第一原発の爆発事故につながるわけですよ。 저희는 사고 당시에 총리를 보좌하던 전직 고위 관료를 만나서 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原子力を動かしている人のうち原子力の出身者は10%か20%なんですね。昔は東電のトップは東大の工学部とか経済学部の人でないと社長になれなかったんです。原子力の視点でこれは危ないと思って提案してもですね、なかなか合意を作るのが難しくなるというケースもあるんですね。 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이다, 도쿄전력이. 네. 이 말이 상당히 묵직하게 들리는데요. 예, 안전보다 이제 돈을 우선시하는 네. 기업 문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도쿄전력은 지난 한 수십 년간 여러 건의 사고에 대해서 은폐 의혹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에 그 원전 폭발 당시에 폭발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알리지 않고 관계자들이 도망쳐버렸다는 주장도 있고요. 전직 도쿄전력 직원들을 만나서 저희가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F1 の圧力が抜けないぞと言っていたんですね。圧力が抜けないってことは蒸気に逃せられないんで爆発するし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まあその情報を知っている関係者が逃げただけであって、で住民は何も知らされてなかったと。津波が来て、そのディーゼル発電機も止まってしまって、バッテリーも使えなくて、ほとんどもう電気がない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は言ってました。原子炉が溶け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は容易に想像がついてたんです。それをなかなか彼らは言わなかった。はっきり言えば隠蔽してたわけですよね。っていうことはもう日常茶飯事で行われてきたわけ。例えばその燃料交換するのにクレーンでこう積み出てさ落としちゃって燃料落としちゃって壊しちゃったとかそれも何回かあるしそんなのは全部隠してたから。その311の後にさ、プールの中見たらさ落として壊れた燃料が何個かあってさそれバレちゃったわけよ。その隠蔽体質はもう東京電力のもうある意味そのなんていうかな得意技っていうか 진짜 은폐가 특기. 충격적인 증언들입니다. 사고 징후를 보고도 알리지 않고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사고가 난 것도 은폐하고 어마어마한 증언들인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습니까? 이들의 증언과 괴를 같이 하는 내용, 즉 이제 핵 연료봉이 녹아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이 은폐한 일을 공개 사과한 일도 있고요. 아, 그래요? 또 제작진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 증언들에 대해서 도쿄전력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도쿄전력에서 공식 답변이 왔는데 도쿄전력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현재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도쿄전력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제 IAEA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예. 이런 내용이 담겼단 말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이미 어제하고 오늘 그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뭐 많은 평가와 네. 비판적인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 제작진이 주목한 것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에 있는 이제 문구 한마디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희 제작진이 이제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밝혀진 알프스의 고장 문제, 또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그 자료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고 도쿄전력의 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은 내일 저희 방송에서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60분 정말 잘 돌아온 것 같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 KBS 1TV입니다. 돌아온 추정 60분에서 오늘 저희가 살짝 알려드린 내용의 상세한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유종훈 팀장,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7월 6일 목요일의 더 라이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더 라이브.